네, 안녕하십니까. 뷰티 플래너 닥터 신군입니다. 벌써 네 번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을 해 볼 건데요. 우선 고객님께서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방문을 할 때는 보통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감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실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미용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이 원하는 색감을 그 모발에다가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모발에 그 색감이 연출이 될까 안 될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용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시진법과 그리고 촉진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문진법,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는데 문진법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서 실력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더라도 고객님의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색상의 유지력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발 대미를 더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용사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작품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후 홈케어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문진법을 꼭 알아야 된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문진법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게 막 집요하게 치조하는 것 마냥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염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색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너무 초짜 티를 내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염색을 한 모발인데 염색을 해서 뿌리 리터치를 하러 왔는데 염색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그 봤을 때 신생부와 기현부의 명도 레벨 단체가 확실히 난다라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신생부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동양인 사람들 평균적으로 머리카락이 나는 그 기간을 봤을 때 한 달에 보통은 1.2에서 1.5, 많이 자라는 사람들은 보통 1.8cm까지 자라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점으로 한 두 달 정도가 지났다라면 평균적으로 한 2.8에서 3cm 정도 그렇게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고객님한테 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조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생부가 한 3cm가 자랐다면 염색하신 지 한 2개월 정도 되신 것 같네요 라고 한번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뭔가 반응이 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한 두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머리카락이 진짜 빨리 자라시는 편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 요 정도 자라나는데 고객님 머리가 빨리 자라는 것 같네요. 정말 요즘도 영양가가 좋은 걸 많이 드시나 봐요라고 한 번씩 농담 섞인 말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염색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런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뭔가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염색을 하러 오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뭐 없다, 염색한 기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그 모발의 건강도에 맞춰서 염색약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흰머리, 먼 얘기냐 흰머리냐, 이것도 흰머리가 뭐냐 이 오타네요, 그죠? 먼 얘기냐 흰머리냐, 그 염색한 그 기염부가 뭔가 패션 염색, 명도를 올리는 패션 염색을 했는지 아니면 새치 커버 용도로 어둡게 염색을 했는지, 이거를 판단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흰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몇 프로인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물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흰머리가 언제부터 났습니까를 저는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예전부터 계속 제가 강의를 할 때 백모는요, 흰머리와 새치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영구적인 백모가 흰머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새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간적인 스트레스라든가 현재 고객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갑자기 새어져 버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모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케라티노사이트라는 곳에서 머리카락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면은, 모발의 색감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곳에서 머리카락의 색감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노후로 생긴 흰머리는 말 그대로 모발에 멜라닌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그 티로신의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흰머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새치 같은 경우에는 멜라노사이트는 가동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어떤 이유인지
것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 놈이 계속 합성이 안 되어서 갑작스럽게 세워져 버리는 현상. 이거를 저는 새치라고 말씀 좀 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쭉 관찰해 본 결과 흰머리와 새치의 내성이 각각 좀 다릅니다.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검은색 모발과 어느 정도 성질은 좀 비슷한데 새치는 튕겨내리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발수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헤스커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정말로 커버가 잘 되는데 간혹 몇 가닥가닥이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머리카락이 저는 새치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도 다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봤을 때 앞쪽에 흰머리 양이 많지 않아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명도도 한 6, 7레벨 정도로 무난한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발라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 봐서 짝 결과를 봤는데 샴푸를 하고 나와서 결과를 봤는데 이게 뭐야, 몇 가닥가닥이 안 든 경우가 보이잖아요. 이럴 때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가지고 커버가 안 됐네 그러면은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하나의 핑계거리로 고객님한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전에 슛 들어가기 전에, 시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흰머리와 그 새치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눈으로 봤을 때 뭔가 고객님이 방문을 해서 머리를 딱 봤더니 바래져 있는 부분 있죠. 기존에 새치 커버를 했는데 바래져 있는 부분이 가닥가닥 몇 가닥가닥들이 하얗게 금방 빨리 새버렸다. 이런 머리도 우리는 새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거는 심화학습으로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그때 제 골방에 있는 썰을 또 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이놈의 강사병 때문에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교육 시간이 좀 더 길어져 버리면은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10분 이내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신생부가 몇 cm고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의 색감이 얼마나 밝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신생부가 보통은 3cm 이상이냐 이하냐 그 기준을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화학이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다 싶을 경우에 그만큼 빨리 작용을 하고, 온도가 조금 낮다 싶을 때는 천천히 작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두피 가까운 쪽은요, 그러면 두피의 열로 인해서 뭔가 좀 빨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두피의 열이 전도되는 그 범위가 보통은 두피에서부터 약 2cm 정도까지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신생부가 잘 나왔을 때는 그걸 원터치로 발랐을 때 그 두피 가까운 2cm 정도는 색이 좀 빨리 나오고 밝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좀 천천히 작용을 되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작용 시간이 30분이 끝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색감 명도 차이가 두피가 현저히 밝아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발의 기장에 따라서 원터치로 들어갈 것인지 투터치로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색약을 바르는 선생님의 습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cm 미만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자 하는 부분에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염색약을 바른 손으로 이제 우리가 왼손으로 보통 이렇게 오른손으로 염색약을 잡고 왼손으로 많이 잡다 쳤을 때 보통 왼손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진 부분 그 주변을 머리카락을 잡거든요. 잡고 오른손으로 염색약을 바르는데 여기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는 내 아무리 이 브러쉬를 눕혀서 이렇게 힘을 좀 빼서 눕혀서 발라보고 싶어도 바르는 폭이 좁기 때문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른다는 것보다도 찍는다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초로 발려지는 부분에 염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부분이 많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염료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c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최대한 작게, 보통 0.5에서 0.8 정도로 1cm 미만으로 잡아야지만이 가벼운 힘으로 툭 찍어도 전체가 고르게 발려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3cm가 넘어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르고자 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른손으로 테크닉을 브러쉬를 세우든 눕히든 힘 조절, 각도 조절로 염료를 바르는 양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르고자 하는 그 신생부의 그 길이가 좀 짧다, 길다에 따라서 섹션에 뜨는 두께 또한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염부의 길이와 색상, 사용되는 염료. 기염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은 모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모발이 많이 건조해졌다,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색상을 말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들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발라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제 고정 고객이 많이 생기면은 꾸준히 오시는 고객님들의 모발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 잔존하는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퇴색되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문지법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 또한 또 다른 하나의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본의 이론을 토대로 고객님이랑 카운셀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과거 염색 기록을 통해서만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앞으로 쭉쭉쭉 뭐 그 뒤에 나오는 거는요.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예, 닥터 신군 교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죠?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